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지금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2024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처음으로 계엄을 논의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2022년 12월에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그 발언 논란 이후에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들과 식사를 한 자리에서 전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게 증언이 나왔고 그래서 내란 특검 팀에서 요거를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럼 언제부터 도대체 비상계엄을 계획을 한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종혁 전 비대위원이 네. 이 자리에 있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얘기를 막 다 해주더라고요. 네.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다 술을 막 퍼먹더니 네. 비상대권이 있어 이 새끼 당연히 없애버려야 돼 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때는 바이든 날리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였던 거예요? 그냥 원래 그냥 화가 나냐고 무서워 그냥 술만 먹으면 화가 나는 것 같아.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 사건 이후에 윤석열 그때부터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어긋나가기 시작했죠. 네. 네. 그래가지고 김종혁 그 비대위원이 진짜 저 미친 X인가? 라고 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상대권을 얘기를 하고 왜 저러지? 그런데 거기 있는 네. 그 윤핵관들은 저런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냐. 네. 그런데도 참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 따라주고 그거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재미있는 뒷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네, 뭔데요? 그 자리에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네. 저기 대통령님 제가 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지방선거인가? 2023년 6월에 뭐가 있지? 23년 이후에는 선거가 네. 없죠. 2023년 6월까지 네. 제가 좀 비대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돼 너 하지 마. 너 그만해. 저기 전당대회 열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왜 자기 뭐 친구기도 하고 본인이 시켜놓고 왜 또 가라고 그러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탐문을 해보니까 VJ로인 김건희가 네. 아빠 저기 정진석 다른 생각 갖고 있대. 지금 본인도 뭐 좀 하려고 그러나 봐. 없애. 잘라버려야 돼. 그랬다는 그렇게 거예요? 그냥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날아간 건데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가 네. 된 거잖아요. 네. 그 체제를 이제 꾸린 거다. 그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제가 사실 저 얘기를 이 방송에서 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얘기? 맞아. 제가 그랬던 했죠. 것 같네요. 네. 제가 여기 한겨레에서 네, 맞습니다. 그 행사에 네. 참석자 지도부와 김종혁 뭐 비대위원 참석하고 그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총을 쏴서 다 쓸어버리겠다. 네. 총으로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네. 비상대권이 있다. 그게 22년 겨울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이게 정확히는 드디어 이제 드러나네요. 네. 수면 위로. 그게 그때 그 참석자에 따르면 제가 들어보니까 술을 먹다가 네. 좀 이제 취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많이 제대로 먹어야 되니까 김건희 씨는 옆에 계속 붙어 있는데 들어가 그런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네. 들어가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때 뭐 한 수명 가까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네. 수명 정도가 이제 같이 술을 엄청나게 먹고 거의 있었던 저게 인간이야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취해서 저에게 나에겐 비상대권이 있어. 내가 걱정하지 마. 나 총으로 다 쓸어버리겠어. 그래서 이 참석자랑 저한테 얘기를 해준 참석자랑 다른 분이랑 서로 눈이 마주쳤대요. 네. 좀 뭔 소리지? 개소리지. 네, 그렇죠. 너무 이상한 소리니까. 네, 저 제정신이야? 그래도 그냥 술 취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그 양반 머릿속에는 그게 계속 있었을 것이다. 근데 김종인 실제로 최고위원이 시내까지. 그 당시에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말은 내가 총살 당하더라도 네. 맞다. 총살 당하더라도. 이 말이 자기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네. 아니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는데 뭔 잘못을 했는데 총살 당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쓰느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 본인도 계엄 선포하면은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마포, 무슨루, 칠가, 골목길. 네. 골목대장이 다른 골목과 싸우는 정도로 이 양반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나라를 내가 싸우다 죽더라도 내가 뭐 그렇죠. 일단 싸워보겠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골목대장이 옆 골목과 싸우는 정도로 지금 이 그러네요. 국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자격이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보도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또요?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썼던 게 그러니까 지각이 잦아가지고 네, 이제 비밀 통로. 가짜차를 보냈다. 뭐 이거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 MBN이 단독 보도를 한 거는 비밀 통로를 대통령실에 만들었다. 저는 이 기사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가짜차를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비밀 통로를 새로 공사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다녔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냥 지금은 이제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지만 네.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었느냐. 술 먹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냥 몰래 들어가려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비상을 전쟁이 막 터졌어. 북한이 네. 침공하려고 그래. 그러면 관저에 있다가 대통령실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B원벙커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도로 통제하고 차 몰고 막 이렇게 삐뽀삐뽀 하면서 가면은 바로 타격 대상이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하로 네. 이제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또 B원벙커까지 지하차도로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있었을 것 같아, 저는. 이거는 뭐 그냥 지각을 숨기기 위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공사 관계자가 대통령 간부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몰래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비밀 통로 만들고. 과연 경호처 관계자가 공사 관계자한테 몰래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만들어야 돼. 맨날 술만 처먹고. 그래가지고 맨날 늦게 일어나. 그러니까 좀 비밀 통로 좀 만들어. 그건 이렇게 지시했을까? 여기 그냥 공사 관계자가 좀 양념을 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요? 좀 생각이 들고. 아니면 애초에 만들 때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쓰기는 지각을 숨기기 위한 걸로 썼다, 사용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청와대에도 네. 그런 비밀스러운 통로가 있다. 통로뿐만이 아니라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왜냐하면 대통령이 죽으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할까, 전쟁 나면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런 차원이었다. 네. 많이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청와대에서 네. 저기 다른 군부대까지 지하로 다 길이 뚫려 있대요. 네. 길이 다 뚫려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지하 통로는 만치 통로래. 만치통로? 아니, 말씀하시겠어요. 만치통로라고 되겠네. 여기는 제가 볼 땐 네. 그런 안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쪽팔리니까. 네. 그랬을까? 이게 스텝 1. 네. 뭐예요? 술 먹고 늦게 갈 때 좀 부끄러우니까 먼저 가는 차로. 왜냐면 기자들이 언제 출근하는지 한남동 관제에서 가는 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대통령 사람도 대통령은 맨날 술 먹고 늦게 와. 이런 소문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뜰한 김성훈 차장이 아마 머리를 썼든지 네. 해서 위장 차량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위장 차량 보냈어요.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본진이 갈 때 그럼 어떡하냐. 네. 그렇잖아요. 본진에 갈 때 어째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다 예를 티가 들어 나는데. 뭐 입초나 그 군으로 되면 입초죠. 지키는 분들이 대통령이 와요. 처음에 위장 차량이 갔어요. 두 번째 와요. 저분 아까 들어왔는데 이러잖아요. 네. 안 들키게 들어갈 방법을 생각했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 차량만 보냈을 때는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이건 사실 당연한 수순이에요. 네. 그럼 진짜가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왔는데 그걸 몰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몰래 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제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의 하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저에서 대통령실까지 갈 때 네. 아무리 경호 차량이 붙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전쟁이 발생하면은 제일 타격 대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겠네요. 그렇게 노출하는 거는 말이 안 돼, 경호 원칙상. 그래서 분명히 그런 차원으로 뭔가를 만들었고, 네. 그거를 경호 차원에서 국가 비밀이니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뭐 상식적인 믿고 싶어요. 상식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네. 청와대에 있을 때는 대통령을 전쟁 삐요 그러면은 잡아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네.
수방사 B1 벙커까지 가는데 10분 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을 한대. 네네. 그 지하 통로가 다 있고 네. 한강 밑으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차도 다닐 수 있는 지하 통로가. 차가 다니는 거죠. 차가. 네. 걸어서 가기 힘들겠죠. 네, 걸어서 거기서 내가. 화물에서 수방석까지 걸어서 가기 힘들 뭡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좀 국가 원수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진영이나 네. 정당이 뭐 다르다고 해가지고 비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너무 보이고. 휘하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나면은 제일 먼저 신변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 그럴 수 아닌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경호처가 주관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국방부에서 해야죠 그런 것들. 경호처가 주관했기 때문에 국방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 소장님 말씀대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제 경호처는 안 들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 사용한 게 사실은 전쟁 났을 때 도망가는 것보다는 이제 지각 안 들키기 위한 용도로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특검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법원에 청구를 했다. 이건데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나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책도 쓰고 이미 인터뷰도 하고 그렇죠? 다 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증인은 의무입니다. 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돼 있어요. 네. 나가기 싫다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에 증인은 의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만약 안 나오면은 판사가 구인? 강제로 구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협의가 될 거로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정에 나와서 그날을 증언하는 것들이 네. 어떤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관련돼서는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사에서는 뭐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꽃길은 없어요. 그 정도 난관은 본인이 헤쳐 나가야죠. 근데 나가기 배신자라고 하기에도 싫다는 법원이 명령했으니까 배신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특검에 불렀을 때는 안 나가도 되죠. 사실은 참고인 조사니까. 근데 책 썼고 방송 인터뷰 때 이거 봐라 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래도 될 수도 있지만 특검이 볼 때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꼬리 질문 우리가 기자회견 할 때도 왜 꼬리 질문이 없냐고 그러잖아요. 네, 그 필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꼬리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야 거기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좁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 안 나고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특검에 출석하는 게 배신자 프레임이 될 수 있어서 그게 염려스러우면 그건 이해해요. 네. 그럼 전화로라도 해라. 일단은 전화로라도. 네. 특검이 계속 궁금한 점 물어볼 수 있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에 어떤 직위신문 청구가 돼서 만약 가야 된다면 이제 법원이 오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가야 되니까 배신자 프레임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좀 더 자유롭죠. 이건 네. 법원이 시키는 거니까. 네. 그러게요. 네. 네. 저는 좀 망신주기, 자존심 싸움의 일환이 아닌가 아, 그런 그래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다큐멘터리나 KBS 인터뷰 그리고 책에 충분히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심정으로 증언도 하고 글을 다 써놨거든요. 네. 더 이상 새롭게 얘기할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좀 망신 주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또 특검에서 소환해가지고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 열받네, 화나네. 자존심 싸움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청구한 거 자체가. 네. 충분히 뭐 그 책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굳이 부르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의 그 전환길 씨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가을이면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 달콤한 활꽃게를 준비했습니다. 당일 수확한 활꽃게를 목포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100% 살아있는 꽃게만 보내드립니다. 찜이나 탕으로 탱글하고 달콤한 활꽃게의 맛을 그대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길 씨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 저보고 망명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망명하라는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도 점점 이제 전환길 씨를 좀 멀리하는 것 같고
최근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장동혁이 전환기를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동혁 대표가 전환기 씨를 버린 게 맞을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망명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버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버린 건 아니다. 버리두기 하고 있는 거다. 버리두기다? 애써 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네. 좀 생각이 들고요. 망명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아요? 무슨 뭐 정치적인 탄압을 그렇죠. 당해야 된다라는 네. 등 뭐 그런 게 있을 난민이거나 텐데 뭐, 네. 그런 게 아닌데 난민 신청하면 다 받아주나 미국은? 비자도 안 예전에는 내주는데. 이렇게 미국의 비자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관광 비자로 갔나? 관광 비자로 갔죠. 그 6개월인가요?까지는 그냥 그렇죠. 3개월인가 6개월까지 그냥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갔더라도 90일인가 제가 미국에 연수 받을 때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닭 공장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닭다리 잘라야 되는데 미국 애들이 치킨 많이 먹잖아요. 네. 닭다리 잘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 취업하면 취업 비자가 나온다. 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취업한 사람 취업 비자도 잘 안 나고 트럼프가 이미 다 내쫓는 게 첫 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비자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전환기 뉴스 뭐 엊그제 일단 저격당한 전환기 뉴스하고 미국의 찰리 커크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9924. 맞습니다. 네. 이분이 원래 트럼프랑 잘 알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왔었죠. 네. 그러니까 국내 그분이 이제 부산 세계로교회 왔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USA 뭐죠? 무슨 USA인데 어떤 그건데 네. 네. 트럼프와 친한 미국의 구구 단체들이 꽤 있고 이 단체들이 부산 세계로교회 등 또 다른 데 등을 연계돼서 국내 구구랑도 좀 있거든요. 네. 전환기 씨가 만약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고든창 트럼프가 이 고든창 일어나 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전환기 씨는 충분히 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망명도 가능. 그러니까 망명 이렇게 놔도 미국 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박수 칠 일이다. 그럼요. 어서 제발 가라. 제발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환기 씨한테는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네. 조금 더 90일 이후까지 미국에 있어서 불법 체류자로 체포됐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망명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는 게 네, 맞는 길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람이 지금 한국 정치와 보수파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크거든요. 네. 요소리고 궤변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막 환호하는 한 50만 명 정도의 구독자들 믿고 햇소리 계속 하잖아요. 뭐 어젠가 그저께도 내 구독자가 53만 명인데 국민의힘 입당하면 당원이 한 75만 되니까 53만 명이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전환길당이 되는 거야. 신나. 이런 햇소리 하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뭐 규정이 없잖아. 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법 체류하셔가지고 좀 감금당했으면 좋겠다. 미안해요. 네. 이거 쇼츠로 만들어서 전환길이- 전환길 해가지고 전환길 씨한테 좀 보내주세요. 일단 전환기 씨에게 계속 미국의 유명 관광지들을 소개하는 네. 그런 링크들을 보내요. 네. 거기 막 돌아다니다가 90일 깜빡하라고. 깜빡하고 갈 수 깜빡하고 그냥 있도록 못 감옥으로 오게. 갈 수 있도록. 물론 미국에서도 유튜브를 하겠지만 한국에서도 하면서 네. 뭐 이상한 구구 집회에 나오는 거랑은 또 훨씬 농도가 좀 덜해요. 네. 과대망상 환자예요. 전환길 씨가.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윤석열처럼 되는 거예요. 네.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권력? 그냥 보수우파의 지지자들 한 50만 명, 내 편이다. 이걸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당대표도 만들 수 있고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위험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좀 의료 선진국 미국에서 치료 좀 받고 오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